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제일 후보지로 꼽고 있는 것은 애틀랜타 조지아. 그 집값도 싸고 뭐 한국인 커뮤니티도 웬만큼 있고 교통도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은퇴한 다음 얘기고요. 누군가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10명이면 10명 다 특히 애가 있고 아직 나이가 50대 이전이라 그러면 무조건 뉴욕으로 가라고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제 블로그에 한번 쓴 일이 있는데 글로 다 쓸 수 없었던 얘기를 한번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해서 뉴욕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10가지 이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자유의 진상이 보이죠. 그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첫 번째로 마주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자유의 진상. 무슨 의미냐? 뉴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ilgrim Fathers, 미국을 처음 개척한 청교도들의 땅이 아닙니다. 뉴욕은 원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죠. 뉴욕의 이름은 나중에 이제 영국이 뺏어가지고 영국에 있는 요크 지방을 닮았다.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은 게 뉴욕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뉴욕은 한 번도 앵글로색슨이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항상 섞여서 살았고 소위 말하는 모자이크 셀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동양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불과 6%인데 그래도 뉴욕에서는 뭐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미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인종의 용광로 이렇게 되고 뉴욕시리에만 200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또 뭐 질투도 하고 가끔 서로 차별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 차별이 미국 사회의 어떤 주류로부터 나오는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나와는 다른 거를 무서워하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제일 없는 미국 전체에서 그 도시가 바로 뉴욕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뉴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항상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뉴욕에서는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자리 잡기가 쉽다는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뉴욕은 물가도 비싸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사실인데, 뉴욕은 지금 막리를 해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5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갖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이민을 와서 살면, 물론 돈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은 뉴욕이 더없이 좋죠. 좋은 집 사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세계 자본주의의 캐피탈인데 거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와도 일단 직장이 많죠. 지금 아닌 말로 영화를 만드는데 할리우드보다 뉴욕에서 더 많은 영화를 찍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실리콘밸리 서부의 시애틀 근교의 실리콘밸리가 아주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요새는 실리콘밸리가 자꾸 허드슨밸리로 이사를 오고 있죠. 왜? 이쪽에 돈이 몰려 있으니까 펀딩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든지 팔기도 쉽고 뭔가 여기 오면 일이 돌아가죠. 자꾸 쉽게.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리에는 정말 잡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전문직, 교사나 간호사를 해도 물론 물가가 좀 비싼 것도 있지만 뉴욕에선 집값만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주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죠.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됐든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서 매상을 올리고 또 몸은 힘들어도 빨리빨리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뉴욕은 돈을 빨리 벌고 정착하기가 쉽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이라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20세기 말부터 시작해갖고 21세기 초반 현재까지 뉴욕은 세계 모든 첨단 문화의 중심이죠. 뭐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습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뉴욕이 음악만 해서 미술만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뉴욕은 뭐 전 세계 예술가들이 다 몰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뉴욕필 같은 데는 80%가 해외 단원입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뽑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수준은 말할 필요도 없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오페라단,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박물관, 미술관, 발레단, 이거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도시가 오로지 뉴욕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브로드웨이 쇼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모든 관광객들이 뉴욕에 오면 반드시 보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런던에 갔을 때 세계적으로 그 뮤지컬이 제일 유명한 게 뉴욕 브로드웨이하고 런던의 피카딜리인데 피카딜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크게 갖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애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뉴욕 부심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보면. 물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공연의 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화려함 이런 거, 그 다음에 극장의 숫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뉴욕은 그 가격이 전 세계 다른 도시의 반값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 문화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굉장히 쌉니다. 뉴욕에서는. 그래서 뉴욕 필하모니는 한국 돈으로 4만 원, 5만 원이면 갈 수 있고 한국에서 최저 20만 원은 줘야 들어가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쇼도 뉴요커들은 시간을 맞춰서 가면 바이 원 겟 원 프리, 표 2장을 한 장 값에 준다. 이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도시 뉴욕, 제가 뉴욕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뉴욕으로 이민을 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 세계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옛날 데이터라서 그런데 브롱스 스쿨 오브 사이언스, 브롱스에 있죠. 여기가 최근에 한 명을 더 받아서 9명으로 전 세계 1등입니다. 물론 뉴욕에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무슨 등록금이 몇만 불씩 하는 사립학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하던 파리에 학교를 제치고 1위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5명, 제임스 메디슨 하이스쿨, 브루클린, 공립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필립스 아카데미는 등록금이 5만 불 이렇게 하는 사립학교죠. 스타븐슨 하이스쿨, 맨해튼, 뉴욕의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타운센 해리스 하이스쿨, 뉴욕의 공립학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이스쿨, 뉴욕의 공립학교입니다. 파라코웨이 하이스쿨, 뉴욕의 공립학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다른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올려놨는데 뉴욕은 세계 최강의 공립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민을 간다 그러면 서부로 가시는 분들은 거긴 학교가 안 돼. 그래가지고 사립학교를 많이 보내시죠. 뉴욕이나 이쪽에서는 사립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계 최강,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20개를 뽑으면 그 안에 항상 4개 내지 5개가 뉴욕시리에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나온 아까 처음에 1등한 브롱스 스쿨 오브 사이언스나 스타븐슨 같은 데는 1년에 아이비리그와
그 최정상급 아이비리그급 스쿨들을 학생이 200명을 보냅니다. 학생 숫자가 800명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레벨이 틀린 레벨입니다. 그것이 뭐 애들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 학교들은 시험을 봐서 가는 학교들입니다. 학생들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또 뭐 꼭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 뉴욕은 아주 그 좋은 해피해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뉴욕에서 하이스쿨 졸업하면 무조건 뉴욕에 있는 그 시티 칼리지에 진학할 때는 등록금이 공짜죠. 부모의 소득과 거의 상관없이 정말 1년에 100만 불 번다 뭐 이런 사람 아니면. 그래서 저는 교육의 도시로서 뉴욕을 여러분께 깊게 권장합니다. 뭐 예술 분야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중고등학생들이 뭐 집 앞에서 나가서 지하철 타고 가면 줄리아드니까.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뉴욕시리의 장점이라 그러면 물가가 다른 세계적인 대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싸다. 특히 먹을 것, 입을 것. 이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 도시와도 상대가 안 되죠. 같은 퀄리티라 그러면, 질이라 그러면. 뭐 한국이랑 비교하면, 서울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싼 거죠. 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50%부터 아마 어떤 것은 반값에 이르는 그런 정도로 쌀 겁니다. 옷을 뭐 시장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상표가 붙은 그런 똑같은 옷을 얘기할 때, 비교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은 물가가 싸다. 미국 내에서도 뭐 물론 뭐 시골 지방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대도시니까. 그렇지만 그 먹을 거 입을 거의 물가가 싸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뉴욕은 집값이 비싸죠. 왜? 집에 대한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직도 뭐 뉴욕의 집값을 서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뉴욕의 맨하탄 집값이고, 그리고 약간 교외로 나가면 교외가 아니죠. 시인데 그 강남 같은 중심가가 아니고 그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저쪽 어디 쌍문동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뭐 이쪽으로 나가면 아직도 2, 30만 불에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무조건 집부터 사라.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되는 이유가 뉴욕은 집을 월세를 내면 월세가 비싸니까 그 부담만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진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물가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것만 빼고 나면.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뭐 뉴욕은 옷이나 신발이나 그다음에 먹을 거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도 없죠. 세금을 붙이지 않죠. 그런 면에서 그 여행자로 와서 뭐 호텔에 머물다가 뭐 세 끼 다 사 먹고 그러면 뭐 돈이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죠. 저도 한국에 그렇게 가서 한 2주 있다 보면 3, 400만 원 후딱 나갑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런 가격을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거주자로서 뉴욕은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뭐 기름값도 캘리포니아보다 싸고 뭐 고기값은 한국에 반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뉴욕은 전 세계 어디든 싸게 갈 수 있다. 여행의 천국이다. 왜? 전 세계 어느 항공사든 좀 대형 항공사들은 뉴욕으로 가는 걸 다 목표로 잡고 있죠. 뉴욕에 취항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오는 비행기들은 항상 뭐 001, 002, 007 그래서 그 비행기 편수가 00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가장 새 것들. 왜? 거기 가면 다른 항공사하고 경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뉴욕에 들어오는 항공사들이 적자 노선이면서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많습니다. 왜?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은 세계 웬만한 대도시는 다 직항이 있습니다. 뭐 갈아타고 그런 거 없이 갈아탈 때는 굉장히 가격이 싸지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여행을 해도 뉴욕에서 간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특히 유럽 쪽 이런 쪽은 가격도 싸고 또 빨리빨리 갈 수 있고 노선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뉴욕에서 파리를 간다. 그러면 각 항공사에서 경쟁적으로 취향하다 보니까 하루에 50편의 파리를 가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런던에 간다. 그러면 브리티시 에어웨이 하나만 1시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놀러 가고 즐기기가 최고 여행의 캐피탈이죠, 미국이. 뉴욕이. 그래서 저는 그 뉴욕에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했고요. 그 뉴욕에는 국제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3개 공항에서 못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뉴욕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을 가면 여름 시즌에 1,700불이죠, 비행기 표값 요금이. 그런데 중국 항공을 타고 돌아가면 700불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초이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뉴욕 자체로도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좋은 도시가 뉴욕이죠. 그리고 7번째는 뉴욕은 아주 쾌적한 자연환경 그리고 도심 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곳이 센트럴파크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센트럴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이죠. 그리고 계획공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다 어떤 목적을 갖고 수종을 선택했고 클 수 있는 높이까지 딱 정해놨죠. 그런데 이런 공원이 뉴욕시에 이런 대형 공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뉴욕에 5보로우가 있다 그러죠. 5개의 그 대형 구들이 있는데 그 대형 구에 한 구에 최소한 1개 이상씩 이런 대형 공원이 있고 약 20개 정도의 소형 공원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인구가 1,000만에서 이제 떨어졌다 그러는데도 990만 이렇게 얘기하죠. 뉴욕 인구는 800만입니다. 뉴욕은 서울보다 그 도시의 사이즈가 거의 2배입니다. 거기다가 뉴욕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로 대서양이죠. 그냥 뉴욕 시리에서 그냥 한 10분 차 타고 가면 20분 차 타고 가면 대서양이죠. 그 눈앞에 보이는 게 쉽니다. 아직 그 대서양도. 그리고 2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강과 이스트 리버 2개의 강이 뉴욕시에 흐르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을지. 미세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미국 사람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그럼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웬만한 더러운 거는 그쪽으로 다 날아가 버리죠. 유일한 약점이라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춥다는 건데 그 추위가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뉴욕의 추위는. 그래서 제가 뉴욕을 이민을 장소로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뉴욕의 쾌적한 자연 환경입니다. 이민지로서 8번째 장점, 한국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코리아웨이죠. 한국타운 그렇게 한국말로 써있죠. 무슨 소리냐. 적당한 이민자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은 2번째죠. 뉴욕에 실제로 사는 인원은 뉴욕시에 사는 인원은 한국 사람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롱아일랜드,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 그 다음에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까지 트라이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인구를 다 합치면 대략 한국인 커뮤니티가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리에 살든 아니면 롱아일랜드에 살든 뉴저지에 살든 결국은 뉴욕 생활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적인 문화 그런 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음식점이나 음식도 음식은 조금 한국보다는 비쌀지 모르지만 왜 그러면 한국 음식이 한국 사람들이 무슨 서울에서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과 같은 수입 레스토랑이죠. 반면에 미국 다이너 가면은 그만큼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 한국 음식이나 그런 것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똑같은 게. 무슨 한국에서 불닭볶음면이 유행이다. 그거 슈퍼마켓 가면 있습니다. 뭐 허니 버터칩이 유행이다. 한국에서 뭐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 그랬을 때도 뉴욕엔 그게 다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적인 문화와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살 수 있다. 또 적당한 정도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변해 줄 수 있는 한인 파워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뉴욕이 한국 이민자들이 가서 참 살기 좋은 그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9번째 장점이라 그러면 뉴욕은 뉴욕 시민이 주인입니다. 관광객들은 관광객이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관광객들한테는 솔직히 좀 바가지를 씌우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렇지만 시민한테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브로드웨이 티켓을 뭐 한 장 값에 2장을 살 수 있는 때가 있다. 1년에 2번.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에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을 싼 값에 정해놓고 3코스 밀을 얼마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그 시민에게는 ID NYC라는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뭐 뉴욕에 있는 많은 그 박물관들 입장이 무료입니다. 물론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데는 처음부터 도네이션 제도로 해갖고 외국인이 와도 조금만 내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 사실 그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뭐 자존심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뉴욕 시민의 경우에는 그 아이디만 보여주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뉴욕 시민으로서 산다 그러면 뭐 뉴욕 시민이 아니어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뭐 뉴욕 필하모니 1년에 뭐 6번에서 7번 정도 시내 공원을 돌면서 무료 공연을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공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무슨 각종 박물관, 미술관 이런데 날짜를 정해놓고 뉴욕 물론 뭐 뉴욕 시민이 아니어도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행사가 말도 못하게 많다는 거죠. 무슨 시리 아일랜드 같은 데도 가가지고 뭐 좀 공연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버너스 아일랜드 페리도 무료로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놀다가 또 공연을 보고 올 수 있고 뭐 이런 곳입니다. 뉴욕에는 각종 공연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기서 큰 돈을 받고 공연을 한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은 그런 시민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이것이 또 다른 강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뉴욕으로 이민을 갈 때 가장 좋은 장점은 여러분들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뉴욕이라는 노래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다 보면 그 시골 사람이 이제 난 내일 뉴욕으로 가.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리틀 타운 블루스가 더 이상 없다 나는. 무슨 얘기냐? 세계 다른 모든 도시는 뉴욕에 대해서 리틀 타운 블루스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깨갱이죠. 응? 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게 월스트리트죠. 세계 돈의 절반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정말 뉴욕에서 왔다면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방이 기대만큼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불평을 했더니 물론 뭐 누구든지 호텔 가서 불평하면 방은 바꿔줍니다. 바로 그 호텔에서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바꿔주더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 뉴욕에서 왔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다못해 베니스를 갔을 때도 그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 그 호텔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과 바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사촌이 거기 사는데 삼촌이 거기 사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어디 가도 그 뉴욕에 산다는 건 자랑이죠.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시골 가면은
괜히 기가 살고 시골 사람들이 괜히 뭐 저 서울 깍쟁이야 그러고 욕하면서도 부러워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미국에 와서 시골에 가서 살면 편안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뭐랄까 느긋함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아주 또 심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은 엑사이팅하죠. 모든 게.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죠. 저희는 그 모스크바에 가면 그 모스크바의 유명한 볼쇼이 발레 보러 안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옵니다. 뉴욕으로 2년에 한 번씩 공연하러. 무슨 비엔나 필 보러 안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왜? 그 발레단이나 혹은 오케스트라에게는 뉴욕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이죠. 그 공연단 자체에서. 심지어는 KBS 교향악단이 뉴욕에 왔을 때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입장료 받으면 아무도 안 가니까. 아예 무료로 하고 그냥 카네기홀 이런 데서 공연하면 그게 큰 영광인 거죠, 거꾸로. 뭐 아시겠지만 비나 싸이도 뉴욕에 왔을 땐 다 무료 공연이었죠. 뭐 체육관에서 할 때는 입장료를 받았지만 야외에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뉴욕은 그 어디 가도 대접을 받는 도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10가지 이유, 뉴욕을 뭐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뉴욕이 너무 좋아서 그 졸업을 하고도 한국에 자리가 많이 났었는데 그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의 뭐 대학 교수 자리는 그냥 원하면 갈 수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뉴욕이 좋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눌러 살면서 유학도 뉴욕으로 왔고 35년 동안 뉴욕에만 그냥 줄창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좀 안락하고 싸고 편한 대로 덜 바쁜 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뉴욕에 살면서 저는 뉴욕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있죠. 근데 최근 경향을 보면 뭐 캘리포니아는 대탈출이라 그러죠. 캘리포니아에 원래 오래 살던 사람들은 이제 자꾸 도망 나가고 타주로 거기는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채우고 있다. 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시골에 너무 조용한 데는 한국 이민자들이 가서 살다가 잘못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뭐 한국에서 말하는 인종차별 없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강남에 무슨 베트남에서 온 애가 하나 살고 있다. 걔가 그 학교 통틀어서 1명 다닌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인간과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누가 특히 40대 이하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 그리고 좀 터프하게 자기가 일할 자신이 있으면서도 또 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한국적인 그런 문화나 음식 같은 거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뉴욕으로의 이민을 권장합니다. 물론 나쁜 면도 많이 있겠죠.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그 집 살 돈이 없는 분들은 집값 때문에 뉴저지로 자꾸 나가니까 뉴저지는 완전히 무슨 코리아타운, 진짜 코리아타운이 돼버리니까 미국 사는 것 같지도 않다, 무슨 평택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뉴욕으로의 이민을 권장하는 10가지 이유, 오늘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